기업 주동자들 중 많은 이들이 실제 삼성 직원이 아닌 외부 선동가들이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열악한 근무 환경은 완전한 거짓이었죠. 사실 삼성은 인도에서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이 파업으로 우리 지역 경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어요. 삼성이 떠나면 수만 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죠. 하지만 더 심각한 건 삼성이 떠나면 한국의 우호적인 미국 기업들도 함께 철수할 거라는 점이에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한국 정부에 사과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것이 경쟁 기업들의 치밀한 음모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삼성을 몰아내고 인도 시장을 차지하려 했던 겁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라지브 파텔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 가족 얘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뭄바이 외곽의 작은 슬럼가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공사장 일용직 노동자셨고 어머니는 재봉일을 하시며 우리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셨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난이 무엇인지 뼈저리게 느끼며 자랐어요. 특히 제게 가장 큰 상처로 남은 건 제 동생의 죽음이었어요. 동생은 폐렴에 걸렸는데 우리 가족은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고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돈의 중요성과 더 나은 삶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낮에는 학교에 가고 밤에는 촛불 아래서 책을 읽었죠. 옆집 아저씨가 버린 오래된 교과서들을 주워다 독학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저는 장학금을 받아 명문 공과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에서도 저는 쉬지 않고 달렸어요. 다른 친구들이 놀 때도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했고 방학 때는 인턴십을 하며 실무 경험을 쌓았죠. 그 결과 졸업할 때 저는 꿈에 그리던 삼성전자 인도 법인에 입사할 수 있었어요. 삼성에 입사했을 때 저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드디어 제 가족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저 같은 가난한 집아이가 이런 세계적인 대기업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했죠.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저는 팀에서 인정받는 엔지니어가 되었어요. 사실 삼성전자에 지원할 때만 해도 제가 합격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인도 최고의 공과대학을 졸업했다고는 하지만 삼성은 그야말로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하지만 운 좋게도 제 능력을 인정받아 입사할 수 있었죠. 그때의 기쁨이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입사 첫날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사무실, 최첨단 장비들,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거든요. 이전에 인턴십을 했던 현지 기업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 순간 제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어 올랐어요. 이제 저도 이 멋진 회사의 일원이 된 거니까요. 일을 시작하면서 더욱 놀란 건 근무 환경과 복지였어요. 쾌적한 사무실은 기본이고 구내 식당의 음식은 정말 일품이더라고요. 심지어 헬스장과 휴게실까지 있어서 업무 중 잠깐의 휴식도 편하게 취할 수 있었죠.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급여였어요. 제 첫 월급을 받았을 때 눈을 의심할 정도였죠. 대학 동기들이 다른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이 돈으로 부모님께 선물도 해드리고 오랫동안 갖고 싶었던 노트북도 살 수 있었어요. 삼성에서 일하게 된 덕분에 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할 수 있죠. 일을 하면서 점점 더 삼성에 대한 자부심이 커져갔어요.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고 인도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얻는 걸 보면서 가슴이 뿌듯해졌죠.
특히 우리 지역 경제에 삼성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삼성 공장이 들어선 이후로 우리 동네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주변의 상점들도 늘어났어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삼성 덕분에 취직한 사람들이 많았죠. 그들의 얼굴에서 희망과 자신감이 넘치는 걸 볼 때마다 제가 정말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가끔 일이 너무 많아 힘들 때도 있고 높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곤 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세계적인 기업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제 실력을 인정받아 점점 더 중요한 프로젝트들을 맡게 됐어요.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의 소프트웨어 개발에 참여하게 됐을 때는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죠. 제가 개발한 기능이 전 세계 사람들의 손에 들어갈 스마트폰에 탑재된다고 생각하니 책임감도 크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컸어요. 삼성에서 일하면서 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았어요. 우리가 만드는 제품들이 사람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든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죠. 특히 인도의 기술 발전에 삼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저를 더욱 자랑스럽게 만들었어요. 물론 밤늦게까지 일해야 할 때도 있고 주말에도 출근해야 할 때가 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모든 노력이 결국 우리 회사, 그리고 나아가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힘을 내요. 삼성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에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이 될지 잘 알고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삼성에 입사한 것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기술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의 문화, 팀워크의 중요성, 그리고 끊임없는 혁신의 가치를 배웠어요. 이런 경험들이 제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주고 있다고 확신해요. 앞으로도 저는 삼성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싶어요. 언젠가는 이 회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오르고 더 나아가 인도의 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싶다는 꿈도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삼성에서 일한 지 3년이 조금 지났을 때 갑자기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작은 불만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가 점점 커져갔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했지만 곧 심각한 상황임을 깨닫게 되었죠. 어느 날 아침 회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공장 정문 앞에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일이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다니 도저히 믿기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시위대 속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료들의 얼굴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빛에서 분노와 불만을 읽을 수 있었죠.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들의 격앙된 모습에 차마 말을 걸지 못했어요. 그날 이후로 회사 내 분위기는 급격히 악화되었어요. 복도에서 만나는 동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점심시간에도 웃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마치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이 회사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외부의 노동운동가들이 우리 회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그들은 우리 직원들을 선동하여 과도한 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하도록 부추기고 있었어요.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들은 모르는 걸까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외부 세력의 선동에 넘어가는 동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현재 받고 있는 임금의 2배를 요구하고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었죠. 심지어 회사 운영에 대한 노동자 참여 확대까지 요구하고 있었어요.
이런 요구가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그들은 왜 모르는 걸까요?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어 갔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시위대의 규모가 커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들의 구호는 점점 더 과격해졌고 회사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높아져 갔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가장 마음 아픈 건 제가 존경하던 선배 엔지니어 몇 분도 시위대에 합류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항상 제게 회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는 그들마저 회사를 비난하고 있었죠. 저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배신감과 실망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죠. 저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삼성이 우리 지역 경제에 얼마나 큰 기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하려 노력했어요. 매일 밤 늦게까지 남아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불만을 들어주려 했죠. 때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회사가,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생각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노조 측에서 파업을 선언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온 것 같았죠. 하지만 동시에 저는 더욱 강한 의지를 다졌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 우리 회사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이에요. 파업이 시작되고 나서 우리 공장은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공장 앞에 모여있는 시위대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을 멈추고 거리로 나왔고 생산 라인은 완전히 멈춰 섰어요. 이런 광경을 보면서 저는 우리 회사와 지역 경제의 미래가 위태롭다는 걸 실감했어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삼성의 대응은 정말 놀라웠어요. 회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놀라운 인내심을 보여주었죠. 매일 아침 경영진들이 직접 공장 앞에 나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회사가 노동자 대표들과의 대화 자리를 매일 마련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파업이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들을 경찰에 신고하거나 해고하는 대신 계속해서 대화를 시도했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삼성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정말 직원을 가족처럼 여기는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삼성이 내놓은 제안들도 정말 합리적이었어요. 먼저 임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올해 10%, 내년에 7%, 그 다음에 5% 이렇게 3년에 걸쳐 총 22%의 임금 인상을 약속했죠. 이는 인도의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도 인상적이었어요. 공장 내 에어컨 설치, 휴게실 확충, 구내식당 메뉴 다양화 등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거의 다 반영했죠. 심지어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공장 내 요가 클래스를 개설하겠다는 제안도 있었어요. 복리후생 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어요. 직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확대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늘리겠다고 했죠. 또 직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사원 아파트 건립 계획도 발표했어요. 이런 제안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일하는 회사가 이렇게 직원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죠. 동시에 파업 주동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이었는지도 더욱 분명해졌어요. 삼성의 이런 노력 덕분에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파업의 부당함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는 곧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파업 주동자들은 이런 제안을 모두 거부했어요.
그들은 오히려 더 과도한 요구를 내세우며 상황을 악화시켰죠.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정말 괴로웠어요. 한편으로는 동료들의 처우 개선을 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무리한 요구가 회사와 우리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이 문제로 고민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했죠. 그러던 중 저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파업을 주도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그들은 외부에서 온 선동가들이었고 우리 회사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이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진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파업 주동자들은 이미 많은 동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제가 진실을 밝히려 하면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우리 회사와 동료들, 그리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은밀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파업 주동자들의 실체, 그들의 거짓 주장, 그리고 삼성이 실제로 제공하고 있는 좋은 근무 조건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했죠. 이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낮에는 평소처럼 일하는 척하면서 밤에는 몰래 정보를 모으고 정리해야 했거든요. 때로는 들키지 않을까 두려워 가슴이 쿵쾅거리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믿음으로 버텼어요. 증거를 모으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파업이 얼마나 부당하고 위험한 것인지 말이에요. 삼성은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었고 지역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좋은 회사를 무너뜨리려 한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쳤을 때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이 진실을 언론에 제보하기로 한 거죠. 물론 이 결정이 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려웠어요.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동료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대로 진실이 묻히는 걸 보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제보를 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뒤엉켰죠. 제가 하려는 일이 과연 옳은 걸까? 이로 인해 누군가가 다치지는 않을까? 하지만 아침이 밝아오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결심을 굳혔어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떨리는 마음으로 언론사에 연락했어요. 제가 가진 모든 증거를 넘기면서 이 파업의 실체와 삼성의 노력들을 상세히 설명했죠. 제보를 마치고 나서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어요. 동시에 앞으로 닥칠 폭풍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제가 한 일이 옳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죠. 제 제보가 언론에 공개되고 난 후 상황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전개되었어요. 처음에는 지역 신문에서 작은 기사로 시작했지만 곧 전국적인 뉴스로 퍼져나갔죠. 제가 제공한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때마다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고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로 인해 벌어질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죠. 가장 놀라웠던 건 외국 언론들의 반응이었어요. 세계적인 경제 매체들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인도의 노동 문화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들은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니라 인도의 근본적인 노동 문화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어요. 저는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모습이 세계에 알려져 창피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애플과 구글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도 이 사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인도의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향후 인도 투자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 행동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러나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파업 주동자들은 제 제보 내용을 강력히 부인하며 오히려 저를 회사의 스파이라고 몰아붙이기 시작했죠. 동료들 중 일부는 저를 배신자로 취급하며 등을 돌렸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주치는 차가운 시선들을 견디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때로는 제가 한 일이 과연 옳은 것이었는지 의심이 들기도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파업 주동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가진 외부 인사들이었다는 것, 그들이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려 직원들을 선동했다는 것 등이 드러났죠. 이런 사실들이 알려질수록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파업의 부당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삼성 본사에서 직접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도 인도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고 밝혔죠. 오히려 앞으로 인도 법인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 회사가 이렇게 믿음직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차 파업에 참여했던 직원들도 하나둘씩 일터로 복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예전의 활기를 되찾아갔죠. 물론 아직도 일부 강경파들은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이전에는 그저 평범한 엔지니어였던 제가 이제는 우리 회사와 나아가 우리나라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이런 깨달음은 제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더 큰 자신감도 주었어요. 제 제보로 인해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인도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었죠.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언급하고 불법 파업 세력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지시했어요. 처음에는 정부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나설 줄 몰랐기에 저도 깜짝 놀랐답니다. 정부의 개입으로 상황은 빠르게 진전되었어요. 불법 파업을 주도한 세력들이 하나둘씩 검거되기 시작했고 그들의 배후에 있던 정치 세력들의 실체도 드러나기 시작했죠. 또 인도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노동법 개정에 착수한다고 발표했거든요.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기업의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였죠. 이 소식을 듣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우리나라도 변화의 길로 들어서는구나 하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글로벌 기업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삼성은 물론이고 애플, 구글 같은 기업들도 인도 정부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앞으로 인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특히 그들이 요구한 노동 환경 개선 사항들을 정부가 적극 수용하겠다고 하니 정말 기뻤어요. 회사로 돌아와 보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파업에 참여했던 동료들이 하나둘 복귀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표정에서 미안함과 동시에 희망을 볼 수 있었죠. 저를 향한 시선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동료들이 늘어났어요. 이런 변화를 느낄 때마다 제가 한 일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삼성 측의 대응도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그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노사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죠. 심지어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도 발표했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정말 좋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실감했답니다. 이 모든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단순히 회사에서 일 잘하는 엔지니어를 넘어서 우리나라 산업과 삼성의 무한한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는 노동법과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이런 지식을 바탕으로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물론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일부 강경 세력들은 여전히 저항하고 있고 오랫동안 굳어온 관행들을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낙관적입니다.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가 변화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그 변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저는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거라는 거예요.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는 나라,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모든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제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바로 삼성이죠.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삼성은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진정한 파트너라는 걸요. 삼성과 함께라면 아무리 어려운 도전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거든요. 앞으로 인도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적인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게 만드는 일, 그리고 모든 근로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일,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삼성이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에서 저 같은 작은 잎사귀 하나하나가 모여 큰 숲을 이루듯이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삼성과 함께라면 어떤 폭풍이 와도 어떤 도전이 닥쳐와도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역경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언젠가 인도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근로자 친화적인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제가 삼성과 함께 그 과정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목표가 되었어요. 이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저는 매일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껴요. 삼성과 함께하는 우리의 미래가, 그리고 제 인생이 이제 정말로 빛나기 시작했다고 확신해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답니다.